말도 안 되는 고소가 이게 성립이 되는 거냐, 접수가 되냐, 경찰에서 접수 안 해줄 거 아니냐, 이렇게 고소를 되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피의자로. 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터무니없는 형사고소에 대한 대응 방법이란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어떻게 좀 너무 근거가 없는 거를 터무니없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민사고소, 민사소송이든 내용 증명이든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차례대로 업로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여튼 형사고소 터무니가 없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말도 안 되는 고소가 이게 성립이 되는 거냐, 접수가 되냐, 경찰에서 접수 안 해줄 거 아니냐, 이렇게 고소를 되면 피의자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소장뿐만 아니라 어떤 진정서든 뭔가 처벌해달라, 수사해달라 이런 서류들이 접수가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접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공무원, 관공서가 다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거야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서류, 고소장이든 진정서든 민원서든 이런 것들은 접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이 접수가 되느냐? 당연히 접수해야 무조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그게 사실이다, 고소인 말이 사실이고 고소인이 피해자가 맞다라고 전제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쪽은 뭔가 고정을 좀 시켜놔야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사실이고 피해가 맞다라는 전제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시죠. 고소 내용이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초조사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소의 주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피의자를 확인을 해서 연락을 해서 출석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 같은데 내가 피의자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이다,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상대방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이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출석 요구인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가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로 돼버리면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되는 것은 법률상 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불출석하게 되면 한두 번은 괜찮죠. 전화나 언제 와라. 근데 이유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게 되면 출석 요청서를 이게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로 불출석했다라는 걸 이제 명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출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체포 사유가 됩니다. 이 영장을 발부해서 체포를 시킬 수 있게 되죠.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에 출석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미해도 체포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체포 사유를 스스로 만드는 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불출석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된 이상 나가서 진술을 하고 혐의를 벗기 위한 소명을 해야지, 출석도 안 한 상태에서는 이게 오히려 체포가 된다는 거죠. 차라리 나가서 전부 진술 거부를 하던가 이런 방법이 가능한 것이지, 불출석하는 거는 체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예 이렇게 터무니없는 고소는 무조건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법에서는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건 예외 사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경찰 수사규칙에서는 제 1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불송치 사유, 이 경찰에서도 수사를 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죄가 안 된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사유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건들일 때는 아예 수사할 필요성 없이 이미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은 입건을 하지 않고 피의자로 소환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사건의 경우 10년이든 15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로부터 30년 전 사건을 수사해달라. 딱 봐도 아무리 혐의를 입증한다 한들 수사를 못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예 친고죄 사건인데 고소장 접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입건을 할 수가 없겠죠. 요런 경우일 때는 아예 고소장 자체만을 볼 때 불송치 사유가 너무 현저하니까 이럴 때는 아예 입건도 하지 않고 수사가 이게 종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외 사유로는 공람 종결이라고 하는 건데 5가지 정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해서 접수가 됐고 이미 이전 2번 사건, 2번의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이미 통지해서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반복해서 처벌해달라 해서 수사도 해서 어떤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경우라고 한다면 아예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뭐 무기명,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왜냐하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든 참고인이든 조사를 해야지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예 수사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공람 종결로 아예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혹은 뭐 단순한 풍문, 인신공격적인 내용, 뭐 수사할 가치성이 약하겠죠. 어떤 범죄로 구성될 만한 것들을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또 혹은 이미 완결된 사건, 수사해서 이미 종결이 됐어요. 뭐 혐의가 있든 없든 혹은 뭐 혐의가 있다라고 봐서 재판에 넘어가서 재판도 이미 마쳐졌어요. 뭐 그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다시 수사해달라는 내용일 때는 종결을 합니다. 왜냐면 재판에 불복한다면 항소나 상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수사기관에 다시 신고하는 방법이 아니겠죠. 물론 뭐 어떤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사유를 제시를 하면서 신고나 고소를 한 경우라면 뭐 수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통일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종결을 합니다. 혹은 민사소송 혹은 형사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지 않았다. 이게 뭐 물론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런 취지로 볼 수도 있겠는데 아예 민사 사안인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뭐 행정소송 사안인 경우 처분에 대해서 어떤 불복이 있다라든지 행정처분 이런 사항을 이제 고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종결해버리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종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입건을 하기 전에 뭐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고소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아시는 게 있냐, 이게 아마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기가 불분명하니까 어떤 자료가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일 텐데 이럴 때는 이런 자료들을 뭐 미리미리 다 제출을 해주면 아예 피의자 입건 없이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뭐 판결이 그 사안에 대해서 수사가 돼서 판결이 났다라든지 뭐 검찰이든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한번 해서 종결이 됐다라든지 후에 반복 접수돼서 그에 대해서 수사도 받고 했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제출을 해주면 경찰에서도 별도 입건 없이 그냥 종결 처리하는 걸로 그냥 통지해주는 걸로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내용일 때는 이런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드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고소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자료, 이제 고소장이든 뭐 신고서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거기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예 사실과 다르다, 내가 아니다, 혹은 뭐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제출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러면 종결은 안 된다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다. 그러니까 이거 허위사실 고소한 거니까 내가 오히려 무고 고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고 고소는 한 번 더 많이 고민을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고 고소라고 하는 거는 허위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나를 신고했으니까 얼토당토하게 허위사실로 나를 신고했으니까 오히려 피해자를 처벌해달라고 내가 먼저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인데 피해자 주장이 약간이라도 받아들여져서 한다면 제가 오히려 이 무고 고소가 허위 고소가 되고 내가 오히려 무고죄가 되는 거죠. 이거 보통 영무고라고 하는데 내가 오히려 영무고로 처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소한 내용을 완벽하게 방어를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원래 고소된 사건 더하기 내가 또 무고죄, 영무고 이게 오히려 죄만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고 고소나 이런 것들은 아예 원사건, 처음 고소된 사건이 완벽하게 혐의를 벗어난 이후에나 무고 고소를 할지 말지 이걸 고민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무고 고소는 원래 사건 수사 판단을 다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무니없는 고소라고 하더라도 출석해서 조사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이미 수사가 됐던 사건이거나 형사사건이 아예 아닌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공람종결 사유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혀서 이건도 되지 않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또 제안 주시면 저희가 참고도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